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올해 가성비 최고의 PC 견적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띵입니다. 긴 설명 없이 하나만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견적 영상에서는 유료 광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써본 좋은 부품들로만 구성된 견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견적은 라이젠 5600과 라데온 6600으로 구성된 컴퓨터 좋아하는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라라 조합이죠. 이 조합이 올해 초에는 1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CPU 가격이랑 그래픽카드 가격이 레전드급으로 저렴해져서 이제는 70만원 초반밖에 안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부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5600을 선택했습니다. FHD 해상도 기준 올해 최고의 가성비 CPU입니다. 성능 좋고 전성비 좋고 가격까지 착합니다. 성능은 i5 2400F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5만 7천원밖에 안해서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이 CPU에 대적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쿨러입니다. 올해 가장 핫했던 쿨러 중 하나가 쿨러마스터 하이퍼 620S였는데 그 제품의 동생 버전인 420S를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출시했는데 가격이 18,000원밖에 안하고 가격 대비 성능도 매우 좋더라고요. 라이젠 5와 인텔 i5 논K급 CPU에 사용하기 아주 가성비 좋은 쿨러입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ASUS A520MA2를 선택했는데요. 저렴한 금액에 방열판도 있고 메모리 슬롯도 4칸이어서 라이젠 5600용으로 가성비 최고의 보드입니다. 정말 많이 판매해봤는데 불량률도 매우 낮아서 믿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론 DDR4 3200 8기가 2장으로 총 16기가 구성입니다. DDR4 3200 8기가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불량률이 더 낮아서 마이크론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게임 성능만큼은 가격 대비 파괴적인 AMD 라데온 RX 6600을 선택했습니다. 라데온은 국룰 브랜드가 사파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장 무난하고 안정성 좋은 사파이어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게임 성능은 GTX 1660 슈퍼와 RTX 3050보다 꽤 차이나게 더 좋고 RTX 3060보다는 대체적으로 살짝 낮긴 하지만 일부 게임은 동급 성능이 나오거나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격 대비 게임 성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라데온 드라이버 안정화가 정말 잘 되어서 버그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엔비디아 사고 싶다 그러면 GTX 1660 슈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SSD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SSD계의 고트 하이닉스 P31 골드입니다. 다음은 파워입니다. 보급형 중에서 최강인 쿨러마스터 MW500 브론즈를 선택했습니다. 쿨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가 써본 보급형 파워 중에서는 쿨러마스터의 불량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올해 최고의 가성비 미들타워 케이스 데이븐 T4 메쉬를 선택했습니다. 3만원대 제품인데 마감도 엄청 좋고 쿨링도 엄청 잘 되어서 가성비 진짜 끝내줍니다. 첫 번째 견적의 부품 소개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게임 성능을 보여드릴 겁니다. 가격이 착해서 게임이 잘 안 될 것 같죠?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보시죠. 우선 저사양 게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로란트 풀옵션으로 테스트했고 평균 200프레임 이상 나와주면서 렉 하나도 없이 매우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사양 게임류인 롤, 피파, 메이플 등등은 전부 다 풀옵션으로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다음은 중사양급 게임입니다. 오버워치 상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평균 200프레임 이상 나와주고 하이프레임도 120 이상 나와줘서 정말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고사양급 게임입니다. 배그 사물투라 옵션으로 테스트했으며 초반 구간 제외하면 150에서 200프레임 정도 왔다갔다 하고 하이프레임도 항시 60 이상 나와줘서 꽤나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렉이 일절 안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안 느껴지는 정도는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 없이 플레이하기 충분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사양급 게임입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중옵션으로 테스트했으며 평균 80프레임 정도 나와주면서 부드럽진 않지만 크게 거슬리진 않는 정도로 무난하게 플레이는 가능했습니다. 초고사양급 게임은 어중간한 PC로는 구동조차 못하는 악명 높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을 하옵션으로 낮춘 것도 아니고 중옵션으로 저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 거면 가격 대비 게임 성능은 정말 끝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성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견적은 방금 보셨다시피 FHD 해상도 기준 올해 최고의 가성비 게이밍 견적입니다. 최종 가격도 궁금하시죠? 업체에 조립을 의뢰하신다면 대부분 공인비 5만원 좌우 받을 거여서 공인비만 포함하면 70만원 중후반대가 될 거고 윈도우 정품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가격이 현재 17만원이어서 최종 구매 가격은 90만원 중반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견적으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견적은 FHD 해상도 기준 종결급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라이젠 5600과 RTX 4060 조합의 견적인데요. 연말 크리스마스 감성을 자극하는 화이트 컨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블랙
버전도 뒤에 준비해놨고 바로 부품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적에서 이미 설명해드렸던 제품은 건너뛰거나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CPU 당연히 라이젠 5600입니다. FHD의 상도에서 라이젠 5600을 가성비로 대적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쿨러는 지우샥 크리스탈 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화이트 쿨러 중에서 라이젠 5600과 사용하기에는 이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엔비디아의 행보가 괘씸하긴 하지만 RTX 4000번대 시리즈는 DLSS 3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RTX 4060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RTX 4060 화이트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조텍 모델로 선택했는데 디자인보다 가성비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EM텍 제품으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품들은 첫 번째 견적에서 설명해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구성은 파워 500W로도 매우 여유로우니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는 거 아닌 이상 돈 낭비하시지 말고 500W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크플래시 DNM600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예쁘고 소음도 적고 마감도 좋습니다. 어떤가요? 화이트 컨셉이 역시 이쁘긴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견적 부품 소개도 전부 해드렸으니 바로 게임 성능으로 넘어가시죠. 늘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견적에서 이미 저사한 게임은 졸업하는 성능이 나와주니 중사한급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버워치 매우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했는데 250프레임 이상 나와주면서 정말 끝내주게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하이프레임도 보시면 180 이상 나와줘서 렉이라는 건 코빼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세한 게임 배그입니다. 배그는 프레임 변동이 워낙 심한 게임이라 140에서 3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구간에서 200프레임 이상 나와주면서 렉 걸리는 구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사양급 게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입니다. 중옵션이며 DLSS 3를 활성화했습니다. 역시 AI를 활용해서 프레임을 끌어올리는 DLSS 3는 개쩔긴 합니다. 평균 프레임이 무려 150 이상 나와줍니다. 초고사양급 게임인데 꽤나 부드럽게 돌아가고 상옵션으로 올려도 120프레임 이상 나와줄 겁니다. 두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셨다시피 FHD의 상도에서는 거의 종결급 성능이 나와주기 때문에 FHD 유저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견적이 되겠군요. 그리고 블랙 버전도 알려드리기로 했죠. 쿨러, 그래픽,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변경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화이트 버전 대비 5만원 이상 더 저렴해서 디자인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한테는 블랙 버전 가성비가 매우 좋아 보이네요. 두 번째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견적은 성능 욕심이 있고 QHD의 상도로 게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견적입니다. 라이젠 7500F와 RTX 4060 Ti를 활용한 QHD 기준 올해 최고의 가성비 견적입니다. 뭘 하던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부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5 7500F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폼 미친 CPU 중 하나입니다. 23만원이라는 가격에 QHD에서도 매우 훌륭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며 경쟁작인 인텔 i5 13400F보다 게임 성능이 훨씬 더 좋고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쿨러입니다. 싱글 타워 중에서 밸런스 최강인 다크플래시 S22를 선택했습니다. 디자인, 성능, 소음 뭐 하나도 빠짐없이 훌륭합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에즈락 A620M HDB M.2 플러스를 선택했습니다. DRMOS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가격 대비 아주 뛰어난 전원부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젠 7800X3D를 넣고 과부하 테스트를 해도 매우 충분하게 버텨내기 때문에 라이젠 7000번대 전용 보드에서는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은 모델입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튜닝 메모리의 명가 G스킬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G스킬 DDR5 5600 에지스 5 16기가 두 장으로 총 32기가 구성입니다. G스킬을 선택한 이유는 워낙 고급 메모리를 잘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제가 선택한 모델은 기본 방열판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어서 수명적으로도 더 좋은 제품입니다. 참고로 라이젠이 전에는 DDR5 5200 클럭 위로는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요즘은 DDR5 5600도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조텍 RTX 4060 Ti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QHD 게이밍용으로는 RTX 4060 Ti 가성비가 매우 좋고 조텍 제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가격도 좋고 온도도 착하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다음으로 SSD 그냥 하이닉스 P31은 미친 명작이어서 이걸로 쭉 가면 됩니다. 이 견적부터는 1테라 제품을 넣었는데 게임 한두 개만 하고 다른 거 아예 설치 안 하시는 분들은 500기가 모델로 낮추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NVMe SSD는 PCI 4.0 제품 굳이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이닉스 P31이 PCI 3.0 제품이지만 어중간한 PCI 4.0보다 실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파워는 부품들 사양이 올랐기 때문에 용량을 600W로 올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데이븐 에이펙스 메쉬로 선택했습니다. 140mm 펜 4개가 들어가는 제품이어서 쿨링도 매우 잘 되고 제품도 적당히 튼튼하고 마감도 좋고 디자인도 매우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을 보러 가시죠. 이번 견적부터는 모두 QHD의 상도로 진행합니다. 우선 중사양급 게임인 오버워치입니다. 매우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했으며 QHD의 상도인데
게임인데도 평균 170프레임 이상 나와주고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QHD 144Hz 정도의 모니터를 쓰시는 경우 아주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겠군요. 다음으로 고사양 게임 배그입니다. 3울트라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했으며 역시 최신 라이젠을 쓰는 만큼 QHD인데도 프레임이 정말 잘 나와줍니다. 평균 200에서 300프레임 나와주면서 대부분 구간에서 하이 프레임도 150 이상 나와줬습니다. 초반 구간 아주 잠시 렉 걸리는 거 제외하면 렉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사양급 게임입니다. 미친 사양의 게임인 호그와트 레거시로 테스트했고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미친 사양의 게임을 QHD 해상도에 울트라 옵션으로 하는데도 DLSS 3 덕분에 평균 100프레임 이상이 나와줍니다. 아주 부드러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부드러운 수준으로 불쾌감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 잘 돌아가면 뭐다? 현존하는 모든 고사양 게임이 다 잘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QHD 기준 올해 최고의 가성비 견적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게임뿐만이 아니라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아무튼 세 번째 견적의 부품 금액 합계는 131만원 정도여서 최종 구매 가격은 공인비만 포함하면 130만원대 중반 정도,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한다면 150만원대 중반 정도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다음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견적은 세 번째 견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RTX 4070 Ti를 가장 가성비 좋게 사용하는 견적입니다. 어떤 게임을 하던 끝장나는 성능을 보여주고 높은 프레임에 욕심이 있는데 가성비까지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부품은 전 견적에서 두 가지만 변경해주면 되지만 몇 가지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CPU는 전 견적에서도 사용한 라이젠 7500F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RTX 4070 Ti와 조합하기 최고로 가성비 좋은 CPU는 7600이었는데 이제는 7500F라는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둘이 성능이 1%에서 2% 수준으로 극미한 차이밖에 없는데 가격이 무려 5만원 차이여서 현 시점 RTX 4070 Ti와 사용하기 좋은 최고 가성비 CPU는 7500F입니다. 쿨러, 메인보드, 메모리, SSD, 케이스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목표가 있다면 쿨러는 쿨러마스터 하이퍼 620S로, 메인보드는 에즈락 B650M TG 립타이드로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업그레이드 추천해드립니다. 그래픽카드는 게임워드 RTX 4070 Ti 펜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RTX 4070 Ti의 성능은 진짜 괴물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전성비까지 너무 좋아서 괜히 올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아닙니다. RTX 4070 Ti 중에서 게임워드 펜서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최저가 제품 중 하나인데 품질은 매우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이게 게임워드 펜서 제품이고 이게 EMTEC 블랙스톰 제품입니다. 동일한 제품이냐고요? 네, 완전히 동일한 제품입니다. 왜냐면 EMTEC은 펠릿 제품을 유통하는 것이고 게임워드는 펠릿의 자회사입니다. 둘 다 펠릿의 같은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인 건데요. 블랙스톰은 전원보드 꽤 좋고 온도가 엄청나게 착한 모델인데 게임워드 펜서로 구매하면 3만원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파워입니다. RTX 4070 Ti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ATX 3.0이 붙은 파워를 써야 PC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MSI H150FL 골드 제품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가격도 750W 골드급 중에서 저렴한 편이고 12V2X6 그래픽카드 케이블을 지원해서 RTX 4070 Ti 이상 그래픽카드에 매우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CPU나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시다면 850W 모델로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부품 소개는 모두 해드렸으니 네 번째 견적의 엄청난 게임 성능을 보러 가볼까요? 우선 중상급 게임 오버워치 매우 높은 옵션입니다. 평균 300프레임 이상 나와주면서 티끌조차의 렉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사양 게임 배그 3울트라 옵션입니다. 프레임이 정말 못해도 항상 200 이상 나오고 잘 나올 땐 300에서 400 이상도 나와줍니다.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진짜 끝내줄 정도로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초고사양급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 울트라 옵션입니다. 이 미친 사양의 게임을 평균 170프레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이프레임도 보시면 100프레임 이상 나와주는데 아니 무슨 현존하는 최고사양 게임 중 하나를 FPS 게임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하네요. 네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셨죠? 괜히 RTX 4070 Ti의 인기가 높은 게 아닙니다. 진짜 미친 게임 성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선택해서 후회하실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네 번째 견적의 부품 금액 합계는 RTX 4070 Ti를 선택했는데도 193만원 정도로 꽤 괜찮은 편이며 최종 구매 가격은 공인비만 포함하면 190만원 후반,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한다면 210만원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견적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견적만 남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라이젠 7800X3D와 RTX 4070 Ti 견적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프레임에 극도로 민감하고 환상적인 게임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견적입니다. 부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7800X3D를 선택했습니다. 현존하는 CPU 중에서 게임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게임 성능만 놓고 봤을 땐 같은 가격대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성능만 좋냐고요? 아닙니다. 전성비까지 미친 수준으로 좋습니다. 게임할 때 겨우 50W 정도밖에 안 먹고 플루드 시에도 85W까지밖에 안 먹습니다. 다음은 쿨러입니다. 대장급 성능이지만 가격은 매우 착한 쿨러 마스터 하이퍼 620S입니다. 39,000원의 듀얼 타워? 이건 진짜 미친 가성비입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에즈락 B650M PG 립타이드 제품을 선택했는데 무려 12페이지의 DRMOS 전원부를 탑재해서 차후에 출시될 라이젠 8000에서 9000번대까지 여유롭게 커버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업그레이드 계획이 없다면 라이젠 7800X3D의 전성비가 워낙 좋아서 A620 보드를 가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9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메모리, 그래픽, SSD는 이미 전 견적들에서 소개해드렸으니 넘어가고 파워는 고사양 견적에 걸맞게 850W 제품으로 선택해줬습니다. 850W 골드급 제품도 MSI께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850W로 구매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계획이 없고 가성비를 더 챙기고 싶다면 750W 모델로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올해 최고의 미들타워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브라보텍 가디언 5100M인데요. 디자인도 매우 깔끔하고 3열 순행도 지원하고 웬만하게 큰 그래픽카드도 다 들어가고 또한 이 제품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측면 강화 유리와 후면 메쉬를 서로 교체해줄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사이드 패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견적의 소름 돋는 게임 성능을 보러 가시죠. 우선 중사양급 게임 로스트아크 풀옵션입니다. 중사양급 게임이긴 해도 국산 게임 특성상 최대 프레임은 그리 높게 뽑히지 않는 게임인데 할인 레이드에서도 무려 평균 250프레임 이상이 나와줍니다. 로스트아크 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할인 레이드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면 진짜 미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사양 게임 배그입니다. 사물트라 옵션이며 프레임이 못해도 250 이상은 항상 유지하고 프레임이 잘 나올 땐 400에서 500까지 나와줍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하이 프레임도 보시면 엄청나게 높게 방어됩니다. 렉이라는 게 느껴질 수가 없죠? 미친 듯한 부드러움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사양급 게임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호그와트 성 내부에서 뛰어다니면서 프레임 측정했는데 와, 이 프레임이 맞는 건지 평균 200프레임 이상 나와줍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모든 게임이 다 프레임이 잘 나와주네요. 자, 마지막 견적의 게임 성능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견적으로 돌아와서 7800X3D의 믿기지 않은 게임 성능 보셨죠? 진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프레임에 민감하고 성능에 욕심이 있다면 무조건 이 견적으로 가세요. 만족도는 최상이실 겁니다. 마지막 견적의 부품 금액 합계는 248만원인데요. 최종 구매 금액은 공인비만 포함하면 250만원 초중반,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한다면 270만원 정도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모든 견적의 소개는 끝났습니다. 올해 마지막 견적 영상인 만큼 한 해 동안 제가 써본 최고의 가성비 부품만으로 집약된 견적들만 소개해드렸고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잠깐 셀프 홍보를 하자면 저도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한테 컴퓨터 구매를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카톡 채널 링크로 연락주세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도 견적 영상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게 된다면 항상 가성비 최고의 견적들만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띵입니다.